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 출근길 약식 회견을 중단한 데 대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MB 때의 명박산성에 빗대 성렬가벽이라는 용어까지 나왔죠. 또 대통령실은 오늘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 당시 아픈 아이를 안고 찍은 사진을 빈곤 포르노라고 표현했던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대통령실 명의로 야당 의원을 고발한 건 이번 정부 들어 처음이죠. 당연히 파장도 커지고 있는데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상황실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다혜 반장의 국회 상황실로 가겠습니다. 국회 상황실로 가겠습니다. 네, 국회 상황실 생각하다가 주민인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 좋아하진 않아요. 너무 좋아하진 않아요. 주민 좋아합니다. 네, 늘 국회 상황실을 생각하시는 복국장, 저랑 똑같은 마음이시죠? 바로 어제 이 복국장의 내심, 우리 국회 상황실에 대한 애정이 드러났습니다. 몇몇 정회원 분들께서는요, 조익신 멘토와 박준우 마커 없는 요 며칠 동안 백다혜 반장은 둘 중에 어떤 코너를 맡을까 궁금하다 이런 댓글 주셨는데요. 백 반장의 픽은 바로 박마커의 주민이었습니다. 역시 사람은 평소에 있을 때 잘해야 하는 겁니다. 조익신 멘토, 어떤 키워드가 눈에 띄나요? 어차피 답정너인 백반장한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데 이번에 또 패싱당하면 각서를 받겠다는 의미로 각서까지로 하겠습니다. 확실한가요? 네, 저걸로. 아니에요 또? 아닙니다. 네, 그럼 집결 차단 키워드의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이 복국장과 저 류실장 그리고 우리 정회원 여러분들의 최애 코너죠. 정치의 흐름을 한눈에 살펴보는 국회 상황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발언 관련 논란을 다룹니다. 외신과 사진 전문가들은 김건희 여사의 사진이 자연스러운 봉사 과정에서 찍힌 사진이 아니라 최소 2개, 3개 조명까지 설치해서 사실상 현장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찍은 컨셉 사진으로 분석합니다. 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한 사진을 보고 빈곤 포르노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대통령실이 오늘 장 의원을 서울 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빈곤 포르노라는 이 논란의 표현 때문은 아니고요. 방금 들으신 발언, 조명을 설치해서 찍은 콘셉트 사진이었다라고 주장했던 것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은 3가지 이유를 들어서 장 위원을 고발했는데요. 첫 번째는 인터넷 게시판이 출처인 가짜 뉴스를 공당 회의에서 퍼뜨렸다는 점. 또 대통령실이 여러 해명을 했지만 외신의 근거가 있다라고 하면서 허위 사실을 부각한 점. 또 외교 국익을 정면으로 침해한 점을 들었습니다. 어제는 강력한 유감을 표현을 했었는데 오늘은 법적 조치를 강행한 겁니다. 장경태 의원은 인터넷 게시판 출처 불명 허위글을 토대로 가짜 뉴스를 공당의 최고 권위 있는 회의에서 퍼뜨렸습니다. 대통령실은 언론 보도 후 조명이 없다는 사실을 성실히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글을 내리거나 사과하기는커녕 허위 사실을 계속해서 부각했습니다. 네, 현직 민주당 최고위원인 장경태 의원. 이 정부 들어서 대통령실이 야당 의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장 의원은 오늘 조명을 켰는지 안 켰는지가 뭐가 중요하냐면서 이 본인의 주장 굽히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도둑질 하는데 조명을 켰다 안 켰다가 중요하겠습니까? 도둑질 한 게 중요하겠죠. 왜 이 컨셉 사진을 찍었냐가 더 심각한 문제라 보고요. 숨바꼭질 하다가 머리카락 보였냐 안 보였냐 가지고 싸우는 애들도 아니고. 네, 빈곤 포르노라는 표현도 철회할 생각이 없다 명확히 했는데요. 포르노라는 표현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문제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빈곤 포르노는 사전에도 있고요. 논문에도 있고요. 많은 국제기구 NGO 활동가들의 가이드라인에도 명시된 금지된 이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보통 저희가 이력서나 출입국 신고서 쓸 때 SEX라고 써 있다고 해서 그걸 야하다고 생각하나요? 그런데 여권뿐 아니라 야권에서도 이 포르노라는 표현이 과했다는 평가가 나온 바가 있죠. 빈곤 포르노는 이 포르노와는 완전히 다른 뜻이지만요. 장 의원이 포르노라는 단어의 이 선정적인 어감으로 이목을 끌려는 마음 전혀 없었는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여권에서는 장 의원이 조명을 사용했다라는 근거로 들었던 이 외신 링크
국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댓글 수준의 글 아니냐라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는데요. 외국 언론사에서 뭐 그런 보도를 했다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거짓말이라는 것을 스스로 폭로하는 거잖아요. 저는 마땅히 책임은 져야 된다고 봅니다. 젊은 분들이 정치를 하면서 정치를 좀 잘못 배운 것 아닌가 생각해요. 네, 용산 대통령실의 첫 야당 의원 고발. 결국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거였습니다. 야권의 이런 심증을 굳혀준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시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중에.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여러 쟁점이 있지만요. 대통령실이 장 위원을 고발한 핵심은 최소 2-3개의 조명이 있었는지의 여부입니다. 대통령실이 배포한 김 여사의 영상을 제가 다시 한 번, 아니 여러 번 자세히 들여다봤는데요. 먼저 이 장면을 한번 보시면 뒤에 앉은 가족들의 그림자 왼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빛이 오른쪽에서 온다는 거죠. 그런데 좀 뒤에 있는 이 장면에서는 이 빨간 옷을 입은 아이와 사다리의 그림자 반대쪽 오른편을 향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정면에서 이 선풍기와 벽에 걸린 이 자루의 그림자는 또 왼쪽을 향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빛의 방향이 통일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촬영 카메라에 달린 조명이거나 또 실내등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장면을 보시면 김 여사는 방의 오른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빛이 닿는 곳은 화면의 중심이 아니라 김 여사의 얼굴 쪽입니다. 만약에 이 촬영이요, 이 건물에서 이루어졌다면요, 문과 창문에서 들어온 자연광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영상을 기자가 여러 차례 돌려봐야 하는지 문득 의문이 드는데요. 마치 바이든이냐 아니면 날리면이냐 수십 번 들어봤던 때가 떠오릅니다. 이 문제의 이 김 여사의 영상, 대통령실 전속 촬영 기사만 동행을 해서 찍은 영상인데요. 만약 이 일정이 기자들에게 공개가 되고 방송사에서 직접 촬영을 했다면 이 최소한 조명이 있었는지 아니면 없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일 필요는 없었겠죠. 제2부속실을 설치해서 김 여사의 행보를 좀 더 잘 보좌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해묵은 논쟁이 다시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특히 이번 해외 순방 일정은 명백한 공식 일정이죠. 대통령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이걸 뭐 공식, 비공식 뭐 이런 걸 어떻게 나눠야 될지. 네,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 출근길 약식 회견 중단의 후폭풍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어 스태핑, 이 기자실 코로나 확산 때문에 중단을 선언을 했지만 다음 날 바로 다시 재개를 했었죠. 그리고 또 이른바 체리 따봉 문자 파동 이후 또 그리고 지난 이태원 참사와 해외 순방 일정 때를 제외하면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윤 대통령의 소통에 대한 의지 덕분일 텐데요. 그런데 어제부로 전격 중단이 됐고 당분간은 윤 대통령의 마지막 도어 스태핑 멘트 이 부분이 될 듯합니다. MBC에 대한 그 전용기 탑승 배제는 우리 국가 안보의 핵심 축인 이 동맹 관계를 사실과 다른 그런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 헌법 수호 그 책임의 일환으로서 저는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네, MBC 기자와 대통령실 비서관과의 고성 섞인 설전. 대통령실은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전에는 지속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하죠. MBC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이야기도 들립니다. 여기에 고성을 했던 이 MBC 기자를 살해하겠다는 글까지 올라와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서울 마포경찰서는 MBC 기자의 신변을 보호 중이라고 합니다. 대통령과 언론사 간의 강대강 대치, 이대로 좋은 걸까요? 그러니까 출입처 해당 기관이 징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경우는 저도 기자 생활 27년 차인데 처음 봅니다. 이제 MBC에 대한 그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가 나왔을 때 기자단에서 투표를 했거든요. 29대 6으로 부당하다라는 의견이 훨씬 많았어요. 네, 이 도어 스태핑 중단이 정치권에 남긴 것 다름 아닌 이 슬리퍼 논쟁인데요. MBC 기자가 대통령과의 기자회견에서 슬리퍼를 신고 이렇게 팔짱을 꼈다는 것
한마디로 무례하다, 예의가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무례하다고 생각합니다. 상가에 갈 때 그렇게 울긋불긋한 옷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그렇게 빨간 넥타이 메고 가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과거 정부에서는요, 청와대 출입 기자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대통령을 직접 만나는 건 1년에 몇 번 안 되는 중요 행사였습니다. 매일 아침 대통령을 만나는 이 출근길 약식 회견과는 좀 다르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괜한 트집을 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신발을 던진 것도 아니고 신발을 신었는데 그게 왜 문제예요? 신발을 구두를 신었든 슬리퍼를 신었든 그게 무슨 트집 잡을 일인지 모르겠고요. 트집 잡는 불편한 매체와 불편한 기자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분들도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건데. 네, 여야는요, 이 복장과 관련한 과거 상대방의 공세를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야권 지지자들이 김 여사의 옷차림을, 이 베일을 무리하게 문제 삼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이 구두발 사진을 꺼내들면서 예의와 품위를 따지는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영국에 갔을 때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그 까만 솔이 달린 그 모자를 썼다. 이거 귀족들만 쓰는 건데 이걸 쓰고 가서 예의에 어긋난다. 사실은 그것도 아니었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기차 안에서 구두발을 올렸지 않습니까? 본인들은 왜 그런 건 또 사과하거나 성찰하지 않아요? 네, 윤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 중단 자체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소통을 중단하고 벽을 쌓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거는 도어 스태핑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에 바라는 바가 뭐라는 것을 갖다가 인식을 하고 거기에 알맞게 국정을 갖다가 펴야만이 국민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봐요.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도어 스태핑을 정착할 수 있도록 언론인 여러분들도 협조해달라 이야기를 했는데요. 장경태 최고위원에 대한 경찰 고발에 대해서도 힘들고 아픈 아이에게 상처를 줬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들어가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가짜 뉴스와의 전쟁, 도어 스태핑 중단 이어서 장경태 의원 고발까지.